이번 강의에서는 다이비전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비전스 정리의 수학적 정의와 물리적 의미를 예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비전스 정리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먼저 알아봅시다. 적분의 정의는 미분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함수를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면 원래의 함수가 됩니다. 이것을 미분과 적분 간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정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래프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찾아봅시다. 먼저 임의의 함수 fx가 주어지고 그 구체적인 예로서 이 함수를 y는 x3승이라고 정합시다. 임의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그 기울기를 구해보면 x의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이 기울기입니다. 이것을 dy dx라고 표기합시다. x가 아주 소량 증가할 때 y의 증가량을 dy라고 두면 dy는 기울기 dy dx에 dx를 곱한 값입니다. 이것을 y축 위에 표시합시다. 같은 방법으로 y의 미소 증가량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고 이것을 모두 y축 위에 표시한 다음 이 값들을 모두 더해 봅시다. 그러면 수많은 덧셈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y값에서 가장 작은 y값을 빼면 간단히 모든 y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분 적분 간의 기본 정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면적을 이용해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기울기를 높이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함수 fx의 한 점에서 기울기를 가져와서 높이로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fx의 모든 점에서 기울기를 가져와서 함수를 만들고 이것을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도함수는 원시함수 fx에서 유도되었다는 뜻이며 fx의 기울기 함수입니다. 이것을 fx' 또는 df dx라고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y는 x3승의 도함수는 x3승을 미분한 3x제곱입니다. x가 dx만큼 증가했을 때 함수 fx의 증가량은 df dx 곱하기 dx인데 df dx는 이 도함수에서 높이에 해당하고 dx는 밑변에 해당하므로 dy는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함수 fx에서 미소 높이 dy의 총합은 이 도함수 아래에 만들어지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분된 함수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원시 함수의 y값의 전체 증가량과 같습니다. 이것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x제곱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x는 1에서 x는 3까지 구해봅시다. 3x제곱을 적분해서 함수 x3승을 구하고 x에 3과 1을 넣어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은 26이 됩니다. 이제 다이비전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앞 예제에서 x방향의 벡터와 다이비전스 값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세 개의 단위 부피 상자 안의 다이비전스 값이 각각 3, -4, 2이므로 양전하 3개, 음전하 4개, 양전하 2개가 전체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상자 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는 3, -4 플러스 2로 1입니다. 이 전체 상자 안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상쇄시키고 남은 순전하량이 1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부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화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개의 상자를 묶어 하나로 생각하면 이 전체 상자의 X방향으로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는 4개이며 X방향으로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상자 내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의 개수는 5-4로 1이 됩니다. 이 값의 수학적 의미는 전체 상자 내부에 새로 만들어지는 화살과 상자 안에서 소멸되는 화살을 서로 상쇄시키고 남은 화살의 개수가 1이란 뜻입니다. 이 값의 물리적인 의미는 전체 상자 내에 단 한 개의 양전하만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상자의 X방향으로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에서 X방향으로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를 뺀 값은 이 상자 전체 내부의 다이버전스 값을 모두 더한 것과 항상 같습니다. 앞 예제에서는 설명을 간단히 하기 위해 단위 부피 상자 내에서는 화살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부피 내에서 화살의 개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새로 생성되는 화살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미분의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값이 여러 위치에서 변할 수 있으므로 부피를 아주 작게 잡아서 다이버전스 값이 거의 변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미소 부피 내에서는 다이버전스 값을 거의 상수라고 근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A에 미소 부피 dv를 곱해 다이버전스 값을 구한 뒤 그 값을 전체 부피로 적분하면 됩니다. 앞 예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부피 내에서 새로 생성되는 화살의 개수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미소 부피에서 X방향으로 빠져나온 화살은 다음 미소 부피의 X방향으로 모두 다시 들어가며 이것이 부피의 처음 위치부터 마지막 위치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소 부피 내의 다이버전스 값들을 모두 더한 것은 오른쪽 면에서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에서 왼쪽 면으로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를 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선 전체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을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 이 부피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단위 벡터를 표면의 법선 벡터로 정합시다. 그러면 부피의 오른쪽 미소 표면의 방향은 양의 X방향이며 이 미소 면적을 벡터 DSX라고 나타냅시다. 이 부피의 왼쪽 표면에서 부피를 빠져나가는 방향은 음의 X방향이므로 -AX DSX0가 되며 벡터 DSX0라고 표기합시다. 수많은 미소 부피 내의 다이버전스 값들을 모두 더한 것이 첫 번째 식이며 두 번째 식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를 뺀 것입니다. 왼쪽 면에서 -기호와 DSX0를 같이 묶으면 면적분을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이 폐곡면 위의 면적분을 간단히 수학적으로 표현한 기호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다이버전스 정리를 표현한 수식입니다. 다이버전스 A를 부피 적분한 것은 벡터 A를 이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폐곡면 위에서 면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 정리가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한 뒤 다시 적분하면 원래의 함수가 되는 적분의 정의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리는 벡터 A에 관계없이 항상 일치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다이버전스 정리는 발산의 정리 또는 가우스 정리라고도 불립니다. 벡터 A가 Y 성분만 있다고 가정하면 X 성분의 경우와 변수만 다를 뿐 함수를 미분한 뒤 다시 적분하는 논리는 완전히 같습니다. 여기서 이 부피를 빠져나가는 방향을 면적 벡터의 방향으로 정합시다. 그러면 부피 윗면의
면적 벡터의 방향은 양의 y 방향이며 아랫면의 면적 벡터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됩니다. 함수 ay를 미분한 뒤 다시 적분한 식의 양변에 dsy를 곱하고 양변을 적분하고 dsy를 분배한 뒤 항을 두 개로 만듭시다. 아랫면의 미소 면적 벡터의 방향은 마이너스 ay이므로 면적 벡터로 아랫면을 다시 표현하면 덧셈으로 나타납니다. 벡터 a는 y 성분만 존재하므로 윗면과 아랫면에서 면적분한 것의 합이 전체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패곡면에서의 면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패곡면 위의 면적분을 간략하게 이중적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나타냅니다. 왼쪽 식에서 길이와 면적의 곱은 부피이므로 미소부피 dv로 표현을 하고 미분을 다이버전스 기호로 나타내면 다이버전스 정리가 완성이 됩니다. G방향의 벡터에 대해서도 변수만 다를 뿐 다이버전스 정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예제에서 X성분이나 Y성분만 갖는 간단한 벡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정리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면 XYZ 성분을 모두 갖는 일반적인 벡터에 대해서도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할까요? 다이버전스 정리의 핵심은 X성분을 미분한 뒤 다시 X에 대해서 적분하고 Y성분을 미분한 뒤 Y에 대해서 적분하므로 XYZ 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벡터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원래의 벡터로 복원이 잘 됩니다. 미분항 3개를 모아서 다이버전스로 바꾸고 길이와 면적의 곱을 미소부피 dv로 바꿉니다. XYZ 방향 벡터 3개를 모아 A 벡터로 바꾸면 가장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사실상 다이버전스 정리는 미분을 다시 적분하면 원래 함수가 되는 적분의 정의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예제를 통해 주어진 부피 내에서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함을 보여줍시다. 다이버전스 정리는 XYZ 성분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먼저 X성분만 가지고 이 정리를 증명합시다.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부피 적분을 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X성분을 YG에 대해 면적분하면 2분의 X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패곡면에 대해 모두 면적분해야 하므로 X는 3일 때와 X가 0일 때 두 개의 면에서 면적분을 구해야 합니다. X가 0일 때 면적 벡터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므로 결국 빠져나가는 화살의 개수에서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를 빼게 됩니다. 이 면적분의 값도 역시 2분의 3이 되어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수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부피 적분을 하기 전에 X성분을 X에 대해 편미분하고 다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기 때문에 원래 함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G제곱의 항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면적분에서는 G제곱의 항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적분값과 면적분의 값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두 개의 면적분에서는 G제곱의 값이 3분의 1이 되고 서로 같아서 상쇄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피 적분과 면적분의 값이 같아지며 다이버전스 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Y성분도 같은 방식으로 성립을 합니다. 여기는 부피 적분의 값이며 면적분의 값입니다. 두 값이 마이너스 1로서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정리가 Y성분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G성분도 같은 방식으로 성립합니다. 부피 적분의 값, 면적분의 값, 그래서 이 두 항이 항상 일치합니다. 이것이 다이버전스 정리입니다.